아무래도 이제 또 강연님께서도 언론인으로서 네. 이 좀 갈등을 어떻게 보실까 좀 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네. 박정훈 의원과 신동욱 의원 두 사람이 이번에 또 한판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동욱 그 네. 대변인은 저랑 언론계 입사 동기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92년도 중앙일보 들어갔고 신동욱 네. 대변인은 당시 SBS 네. 기자로 들어갔어요. 92년에. 그러니까 언론계는 이제 입사가 같은 해에 있으면 동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해라도 차이가 나면 선후배 따지는데 네. 박정훈 의원은 이제 신동욱하고 강찬호 언론인으로 치면 네. 이제 후배 언론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또 이제 그 국회 들어가면 네. 또 동료 정치인이 되는 거죠. 동료 정치인이죠. 두 사람 다 초선이잖아요. 그렇죠. 동료 정치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적으로 선배라고 부르겠죠. 네. 근데 포인트는 뭐 예상한 건데 현재 지금 당 지도부는 친윤이고요. 네. 쌍권총 친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정훈 의원 뭐 친윤인데 친한계. 친한이죠. 죄송합니다. 네, 친한계. 친한. 네. 네. 그래서 친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친윤 견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윤상현 의원 뭐 지금 한동훈 나올 때 아니다 이랬고요. 그랬죠. 신동욱 지금 저 대변인도 입장 비슷하게 낸 게 네. 뭐라고 한 겁니까? 이번에 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네, 대해 네. 당이 집중해야 될 시점이다. 네.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책을 쓰고 있다. 요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다라고 좀 강도 높게 비판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TV조선의 후배이기도 한 네. 박정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제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도 좀 이제 또 견제구가 들어갔어요. 신 대변인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며 시정에 마음이 떠났다라는 걸 공식화했던 분. 이건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분에게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고 네. 심지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 행사에는 직접 참석까지 했다. 요게 이제 네. 지난번에 열렸던 국회 토론회. 네, 네, 거기 이제 네, 간 거를 네, 꼬집어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신동욱 의원은 바로 지금 서울 서초가 그 지역구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도 신경 써야죠. 그렇죠. 서울시장 또 부르면은 서울시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아무래도 그 시장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까지도 이제 본 거, 가격을 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판에 목소리를 냈고 네. 좀 이제 당 지도부의 그쪽 라인으로 당 지난번에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거죠. 반영이 된. 대변인이 얘기했다는 거는 당 지도부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네. 대변인이란 말 자체가 대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큰 대자가 아닌. 네. 왜 이러세요 정말. 대리대.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대변 네, 그렇습니다. 대변, 네. 자, 근데 여기서 네. 네. 아 말씀하세요. 더 안 가. 본론에 집중합시다. 네. 왜 항상 가시다가 갑자기 안 가요? 왜 이러세요? 항상 그거 유도한 분이 누군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쌍권총 그 두 분께서도 일단 당 지도부는 한동훈한테는 당연히 뭐 저희가 뭐 예상을 했던 것처럼 그렇죠. 호의적이진 네, 않을 것 네, 같은데 네. 벌써부터 약간 좀 이런 견제구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당연하죠. 일단 일단 지금까지 네네. 한동훈 대표가 2달 동안 이제 입장을 내지 않고 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윤의 세상 비슷하게 됐었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모든 논의와 관심은 특히 보수층의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과 그 체포 국면, 네. 또 그다음은 이제 헌재 재판 국면. 여기에 모든 지금 보수층에 그렇죠. 어쨌든 관심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친윤 강성 지지층의 네. 지금 시간이다. 지금은 아직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중도 보수층은 아직은 지금 링에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목소리가 나갈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아닌? 흐름 속에서 아니다. 네네. 타이밍은 문제긴 한데 그렇다는 네네. 말씀드렸고, 한데 드디어 이제 두 가지가 겹친 거죠. 거의 이제 그 링에서 전개되는 이제 시합이 끝나가는 거예요. 뭐 15라운드지만 12라운드, 13라운드까지 간 상황이라 이거지. 이제 마지막 한 꽤 많이 갔네요. 많이 간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링에 오를 선수들이 몸 푸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런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네. 몸을 좀 풀고 있는. 못 푸는 거죠. 못 푸니까 저렇게 이제 책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글쎄 뭐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래도 약간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느낌으로 한동훈 쪽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네. 예상이 있었는데 네. 친윤 쪽으로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변인을 네. 맡았다는 사실 자체에서 이미. 그렇게 되는 거. 본인이 이제 다들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한 거니까요. 또 아. 뭐 선택은 자유고 그렇죠. 결과는 책임지는 거고. 그럼 그렇죠. 정치인의 길이란 건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네. 선택은 자유롭게 해놓고 네. 나중에 결과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양아치 아닙니까? 뭐 양아치죠 사실. 정치가 네. 아니라 양아치죠. 그렇죠.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양아치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친윤 쪽이 강세고요. 거의 한 90 가까이나. 왜냐하면 그 지금 정도 이제 있고. 보수층이 일단은 네. 지금 윤 대통령 서로 그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네. 지금은 뭡니까? 헌재가 그것을 이제 그 저 뭐 심판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죠. 이게 뭐 재판에 탈을 쓴 완전히 일방 폭주 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보이고 네. 무슨 이게 헌재가 아니고 무슨 민주당 무슨 민주당 무슨 사법위원회 뭐 그렇죠. 이런 느낌까지 주니까 거기다 지금 저 대체부 저그 헌재 지금 대소장 대행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처신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네. 그리고 그런데다가 지금 우건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운영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하는 데다가 문제는 뭡니까? 탄핵 끝나고 난 바로 이재명과의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미루면서 미룬다기보다 헌재 절차만 제대로 간다면은 네.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여건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헌재 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좀 견제구들이. 예고되었던 이제 한동훈의 이제 커밍훈 나오기 커밍훈.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친한계도 서서히 이제 그 주변을 이제 딱 에워싸면서 호의 들어가는 거죠. 호의 들어가고 반대로 이제 커밍훈 하는 훈한테는 네. 친윤들은 이제 서서히 공세를 바로 이제 포문을 여는 거고. 아. 그런 거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이제 되게 윤상현 의원. 네, 그런 거 되게 빠르시죠. 되게 빠른 분이고.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그 여론이 안 나옵니까? 어떤 게요? 여론조사에서 아예 그냥 언급도. 이분은 원래 대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어. 이분은 그 대신에 대통령의 딸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네네. 대통령의 딸을 누님으로 모신다든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어차피 뭐 로얄 패밀리로 잘 살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지금도 로얄 패밀리 뭐 그런 하셨고. 거죠. 네, 네. 그런 거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윤상현 로얄인데 뭐. 의원도 네.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견제구를 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그 뭐 당 지도부에서 직접적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신동욱 대변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당 지도부 얘기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그 윤상현 의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참고로 이제 어저께 갤럽 네. 조사에서 네. 전 국민 1,000명 대상으로 15일인가부터 한 제 조사를 보니까 네. 그 가장 지지하지 않는 정말 대통령감으로 정말 절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 1위 누구죠? 이준석, 2위가 누구죠? 이재명. 네, 정말 대단합니다. 쌍입니다, 45, 쌍이. 40은 정말. 네. 네. 그리고 저 누구죠?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그럼 적극 대통령감으로 정말 적극 절대 지지한다. 이 응답은 얼마 나왔죠? 안 봤습니다. 26%입니다. 네. 별로 안 되네요. 그렇죠. 41%가 저렇게 그러니까 극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극혐이 41%인데 극호 나 너무 좋아. 이거는 지금 이제 26%. 네네. 다만 근데 미래에 뭐 기대가 되는 정치인인가 그거는 뭐 본인이 30몇 프로 1위라고 하는데 네. 뭐 그거 미래 가장 기대가 되는 정치인이 1위를 했어도 30% 선에 불과한 데다가 네네. 제일 지금 살 정치인이 걱정해야 되는 거는 비호감이 이렇게 높은 거는 그렇죠.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한 호감도 조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투표 한번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다음에 이어가지고 신동욱 앵커에 대한 신동욱 대변인에 대한 호감도도 한번 여쭤봐야 되니까요. 네. 투표 안 하신 분들 한번 빠르게 투표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만 보니까 9대1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9대1 정도 호감이 한 10%. 와, 그래도 10% 있네. 저는 한 98% 비호감, 호감 뭐 1 내지 2% 생각했는데, 근데 모르죠. 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그때 최근에 항상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네, 그게 한 25%에서 3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만이 윤상현 의원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9대1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신동욱 의원은 더 떨어지진 않겠죠. 비슷하게 나오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느낌은 드는데 네. 신동욱 의원 자체의 어떤 지금 개인 캐릭터를 네. 우리 그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할 만큼 신동욱 의원이 어떤 의정 활동을 많이 한 그 이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신동욱 의원의 경우는 대변인으로서 이번 최근에 반한적인 네. 반한동훈적인 메시지를 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신동욱 이 의원에 대한 그 어떤 그 지지 여론조사는 네. 신동욱 개인에 대한 호감 비호감이 아니고 결국은 반환이냐? 이런 그 당 지도부의 이런 네. 반한 어떤 이런 액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입장
네,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신동욱 의원이 아니고 대변인에 대한 신동욱 대변인의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입장, 그렇죠. 입장이다라는 정확합니다.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윤상현 의원 9대 1로 정리를 해보고요.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해볼까요? 뭐 그거 차라리 그게 나을지 몰라요. 그게 네. 지금 그저 쌍권총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네, 호감과 네. 비호감도를 그렇죠. 한번 네, 그렇게 조사를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마 9대 1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해보면서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나올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아까 100%가 나와서 깜짝 놀라. 이거 90, 90. 네. 거의 98입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9대 1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랑 비슷하게? 조금 더 다른 거라고 보면 이거 지금 비호감이 98% 97%입니다. 왜냐면은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그러면 윤상현 의원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조차도 아니 윤상현 의원의 경우는 네. 개인 캐릭터가 좀 있잖아요. 개인 캐릭터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윤상현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네네. 뭐 과거 예를 들어 이재명하고 막 맞서 싸워서 뭐 어떤 뭐 이렇게 모습을 보였다든가 네. 뭐 이런 거 자체는 좋은 거잖아. 그런데 그렇죠.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걸 평가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네, 너무 압도적으로 이거는 왜 나와서 그러냐면 그냥 네. 간단히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적인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이제 그 신동욱의 입을 빌어서 나온 네.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금 한동훈에 대한 입장, 어. 그거를 원포인트로 지금 저는 평가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한동훈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를 여쭤봤을 때는 비호감도가 한 15%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물어보면요. 네. 그래요? 그럼 한동훈 대표 좋아한다가 85, 안 좋아한다가 15 그렇게 나온단 말인가? 아마 한 9대 1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아니 뭐 아까 그거하고 비슷하잖아. 윤상현 의원이랑 비슷하게. 거꾸로 비슷한 거지. 그렇죠. 네. 그런데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호감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는 딱히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네. 이게 컸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입장을 낸 부분, 네. 이거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지금 화가 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를라는 게 좀 사실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네. 또 그다음에 굉장히 뭐 평가할 대목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네. 일단은 어저께 한동훈 까는 거 했단 말이야. 이거 괘씸한데?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 해볼까요? 그거는 네, 뭐 한번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어떻게 또 나올지 한번.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호감도 조사. 또 흘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흘렸을까봐. 네. 네. 또 저를 책 잡을까봐. 자,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호감도 조사 시작됐습니다. 호감이 자, 8%? 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대 1 정도가 나와요. 아까 윤상현 의원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왜 85라고 얘기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9대 1 정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10% 정도 아무래도 윤석열 의원을 좋아한다라고 하셨던 분들 거의 똑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친윤 쪽에 있으신 분들 중에 절반 정도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호감도랑 비호감도가 95였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오차범위 내긴 하는데. 오차범위도 네.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라면 이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호감이 90이고 네. 아까 95 정도 나왔네요. 95.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방황은 5% 정도인데. 네, 5% 정도. 꼭 그렇게 칼로 무자르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냐면 이게 아까 좀 자르면 안 됩니까? 왜냐면 네네. 아니 댕덩댕덩. 아니 그거야 뭐 저 여기 스튜디오 갖고 계신 분이 뭐 맘대로 여기 연장도 있던데 연장 많던데 보니까 약간 섬뜩했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맘대로 한데 저는 이 정도의 그 오차는 큰 의미는 없다. 큰 의미는 없다. 90과 95를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네. 뭐한 적어도 10에서 20은 차이가 나야. 10에서 20 예, 정도. 이게 그러면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90 정도가 나오고요. 비호감도가 한 10%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저는 번중만 올리냐라는 건데 결국 이제 우리 동훈이 오빠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는 저희가 잠깐 한 타이밍 지나서 또 왜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막판까지 지금 시청자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런 걸 얄팍한 상술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빨리 본론 들어가.